월간 청년 드로잉입니다. 자, 이번 드로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작품에서는 핸드폰이라는 딱딱한 이 물질들을 말랑말랑거리게 드로잉적인 선으로 가볍게 표현해 줬습니다. 그 안에는 뭐가 있죠? 지구가 있는 것을 보아오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편지를 이미지로 그려주었고요. 그 안에는 유튜브를 상징하는 아이콘, 그리고 영화, 음악, 기타 등등의 뭐 봉주루, 안녕하세요, 헬로, 기타 등등의 그 이미지들을 재밌게 그렸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폰을 그리는 우리 청년들의 경향은 스마트폰으로 매개된 세상 속에 지내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. 이것이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또 현재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좀 더 진화된 핸드폰을 이용함으로써 그 안에 많은 기능들을 담고 있는 상황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이 뭐 어떻게는 뭐 참 긍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. 또 뭐 안 좋게 이야기하자면 과거에 그 정말 이렇게 풋풋한 손글씨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는 그런 시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. 그래도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런 상황들은 이미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매개된 세상 속에서 어 우리 청년들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주 수고하셨고요. 자,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. 상당히 자신의 그 반려견의 이미지를 저렇게 거울로 확인하고, 그리고 저렇게 또 귀엽게 자신의 반려견을 그림으로 그려줬습니다. 어떻습니까? 반려견은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고 이제 15,000여 가구의 이 반려견 시대인 만큼 우리 반려견들은 항상 우리 옆에 소중한 존재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좋은 드로잉인데요. 이렇게 그 드로잉을 통해서 우리 반려견이 '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구나.' 자, 왼쪽을 보시면 그 화장을 하는 그 솜을 이렇게 열려 보면 거울이 달려 있잖아요. 그 거울을 통해서도 그 반려견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아주 충성심 높은 우리 동물과 또 그 동물들을 이렇게 담은 우리 멋진 드로잉 작품을 보여주셨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참 의미 있는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. 야, 이 작품 역시도 아무래도 이 글로벌화된 이 전 세계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 SNS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런 드로잉들이 많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, 카카오톡, 기타 등등의 메시지들을 보니 상당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 놓은 좋은 작업들을 보여주셨는데요. 우리 모든 국가를 연결시켜 주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미지들을 보여주셨는데요.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청년들이 전 세계화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또 가운데 이렇게 지구의 모양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월간 청년 드로잉과 관련된 또 그런 지구의 형태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? 저렇게 글로벌한 세상 속에서도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 받아들이고 있다.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신의 생각을 잘 보여주셨고요. 자, 다음 작품은 또 어떻습니까? 또 다른 드로잉 작품과 달리 무언가 심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생각들, 또 감성들을 잘 표현해 준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우선 화면을 보시면 꼭두가시와 같은 그런 줄에 매달린 인형, 나무 인형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또 저런 나무 인형 사이에 저 상단에 어떤 것이 보이니까 눈이 보이죠? 여러 눈들이 보이고. 자, 이것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요. 우리 청년들이
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, 내가 정작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면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에 사는 그런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자신만의 자화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드로잉으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. 자, 드로잉은 이런 것입니다. 자신이 이렇게 좋은 모습만을 그리고 좋은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드로잉이 아니고요. 이렇게 청년 드로잉처럼 나의 그 아팠던 기억 혹은 나의 힘들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냄으로써 그것에 대한 상처를 다시 한번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상처들을 복귀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자신의 미래 방향에서도 좋은 설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,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잘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자, 다음 작품은 어떻습니까? 자, 이 작품에서는 시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. 그 시계는 시계를 자세히 보시면 9시 10분을 가리고 있고요. 또 옆에 시계 옆에 사인도 아주 멋있게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. 자, 이런 시계를 보니깐요. 오늘날에는 이렇게 디지털화된 시계들을 많이 차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좀 아날로그적인 시계라고 해야 될까요? 아직까지도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계가 공존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 드로잉을 통해서는 이 시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성을 표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. 또한 디지털된 세계보다는 좀 더 이 디지털화된 세계 속에서도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보여주는 시계를 이미지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아마 여기다가 조금만 채색을 더 해 주셔도 더 좋은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저 정도의 좋은 드로잉이라면 저 안에 뭐 시계 줄의 색깔이라든지 혹은 뭐 배경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시계 안에서의 색깔만 칠해 주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잘해 주셨고요. 자, 다음 작품은 어떻습니까? 또 상당히 그 독특한 구성, 과감한 화면 구성으로서 기존에 우리가 보아오던 일반적으로 미술 전문가들이 보여주는 이 드로잉적인 그 구성에서는 상당히 좀 달라 보이는 것이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많이 숙련된 사람들의 이 드로잉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불안한 구도가 아니라 안정적인 구도로 하나의 그 화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구성 안정적인 구성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그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그 공간들을 독특한 구성, 더 좋게 얘기하면 대범한 구성이라고 해야겠죠. 대범한 구성을 통해서 자신만의 공간들을 재미있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자세히 보시면은 예라고 하는 그 기다라는 또 어, 글자를 볼 수가 있고요. 그 이에는 자신의 방 안에 있는 인형들, 또 저 안에 이렇게 방구석에 가만히 이렇게 꾸부정하고 있는 또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익살스럽게 표현해 주시긴 했는데요. 좋습니다. 저렇게 가만히 이렇게 방 안에 있더라도 자신만의 일상들을 담은 또한 그런 방안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또 상황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보다는 오른쪽 상단에 다양한 인형과 이미지들이 들어감으로써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나만의 사고들을 많이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일반적으로는 얼굴을 크게 그릴 수도 있고요. 또 어떤 특정 부분을 크게 확대할 수도 있는데 이 드로잉 작품에서는 오히려 여백에 다양한 그 인형과 이미지들이 들어감으로써 우리 청년이 지금 큰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또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재밌게 잘 표현해 주셨고요. 자,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작품은 상당히 또 세련된 표현으로 잘 해 주셨어요. 저 안에는 또 이렇게 아이패드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혹은 뭐 노트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독특한 그림 스타일로 보이고요. 저 안에 보인 이미지들은 어떻습니까? 사람의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, 그러니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하반신만 이렇게 보여지고요.
또 그 밑에 보이는 한강이라고 해야 되나요? 혹은 어디 또 가까운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호들은 숫자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아침 시간, 저녁 시간, 우리 일상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아이콘들을 그려 넣어 주셨어요.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우선 화면상에서 사람들의 그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, 그러니까 다리, 구두, 그런 발동작에 대해 주목한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그 밑에 바닷가 사이로 이렇게 바다 사이로 일렁이는 그 안에 자신의 어떤 생각들 혹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의 아이콘들을 이렇게 그려 넣어 주신 것이 이 그림의 아주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컬러도 아주 재미있게 잘 넣어 주셔서 상당히 현대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멋진 드로잉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현대인이란 것은 우리가 회색, 그레이라는 색깔로 그 어떻게 보면 특정 인물 혹은 특정 상황들을 색깔로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. 지금 작품으로는 위에 보시는 아스팔트에 대한 상징적인 색깔, 회색을 잘 배치함으로써 더욱더 우리 현대인들에 대한 일상들을 잘 포착하고 또 자신의 어떤 청년의 입장으로서 보여지는 생각들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. 아주 수고하셨고요. 자,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. 다음 작품은 역시 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또 젊은 세대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매개된 세상입니다. 저 안에는 하늘이 보여지고 있고 그 안에는 어떤 태블릿 PC인지 혹은 스마트폰인지 그 안에 매개된 그 세상들을 표현해 줬죠. 좋습니다. 오히려 또 이 작품의 큰 특징은 뭐냐? 바깥 배경은 하늘인 것 같은데 또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 배경에는 또 하늘이 아닌 약간 스마트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그 어떤 인공적인 색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.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지갯빛으로 보이기도 하고요. 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색깔 컬러들을 이렇게 혼합한 그런 색채로도 보이고 있고요. 자, 이런 기법들은 미술적 용어로서는 대페이지망이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프랑스의 미술 용어로서 친숙한 이미지를 저렇게 크게 부각시키거나 혹은 낯선 풍경 속에서 친숙한 이미지들을 크게 부각시키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마찬가지로 우리 그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하늘 풍경 속에서 커다란 핸드폰이 이 화면의 전체를 차지하고 한 4분의 2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? 4분의 2, 그러니까 한가운데 차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낯선 그 상상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무언가 많은 이미지들, 기호들, 또 앞서 보여줬던 다양한 그 이미지와 생각들을 담은 작품들과 달리 덩그러니 하늘 속에 스마트폰으로 매개된 저런 풍경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풍경과 인공적인 풍경들을 같이 배치시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런 미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철학적인 내용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우리 현실과 비현실을 교차시키는 그런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. 자, 오늘 이렇게 드로잉, 청년 드로잉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월간 청년 드로잉입니다.